네, 너와 함께 누런 개를 끌고 동문 밖으로 나아가서 토끼 사냥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사가 길을 잘못 들지 않았다면 그의 공적은 주공에 필적했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는 진시 황제가 신임하던 승상이었습니다. 태산이 한 짐의 흙도 거부하지 않아서 현재의 높이를 이루고 있고, 황하는 한 줄기 시냇물도 거부하지 않아서 현재의 깊이를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말은 이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사는 상당한 통찰력을 갖추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진시 황제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통일한 진시 황제가 기원전 210년에 지방을 시찰하는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사구라는 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사는 권세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간신 조고의 게임에 빠져서 황제의 유언장을 조작하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당시 태자는 부소였습니다. 그는 진시 황제가 분서갱유, 그러니까 책을 불질르고, 그러니까 서적을 불질르고 유생들을 땅에 묻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가던을 하자 진시 황제는 태자 부서를 몽염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몽염 장군은 그때 만리장성을 쌓고 있었는데 흉노족을 몰아내고서 그 자리에다가 만리장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야에는 30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를 감독하라는 명목으로 태자 부서를 변방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기원전 213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몽염 장군의 동생으로 몽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충성스럽고 신의가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같이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진시 황제에게 많은 자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몽이가 황간인 조고의 비리를 발견해서 그를 사형시키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조고는 죽을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시 황제는 조고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가 하면서 조고의 죄를 사면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조고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고는 몽이에 대해서 그리고 몽씨 집안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시 황제가 갑자기 죽으면서 태자인 부서가 황제가 되게 되면은 몽염이 승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미워했던 몽씨 집안이 권세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고는 극히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고는 만약에 태자 부서가 황제가 되게 되면은 그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몽염을 승상으로 세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신은 승상에서 쫓겨날 것이고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하고 이사를 설득합니다. 당시 몽염 장군은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시야에 30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서 천자문에는 몽염이 붓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절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몽염은 문과 무를 겸비했던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태자 부서가 황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사보다는 몽염이 승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사로서도 자신의 권세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당시 부서는 자신을 싫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쫓겨나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진시 황제가 지명했었던 덕이 있던 태자 부서에게 진시 황제의 명을 빙자해서 자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몽염 장군도 자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태자 부서는 황제의 명령이 내려왔으니 따라야 한다 하면서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몽염 장군은 부서에게 이 명령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라 하고 설득을 했는데 태자 부서가 자결을 하는 바람에 설득이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몽염 장군은 자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나중에 황간 조고의 제자였던 호해가 2세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2세 황제인 호해는 약간 좀 멍청한, 놀기 좋아하는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다. 조고로서는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한편 몽이는 진시 황제가 아프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떠나 있는 사이에 진시 황제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몽이가 진시 황제 옆에 있었다고 하면은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몽이는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몽염 장군도 감옥에서 죽게 되죠. 몽염이 죽고 나서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에 한고조 유방과 묵돌선호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백등산 전투라고 하죠. 백등산 포위전이라고도 하고 백등산 전투라고도 하는데, 당시 한나라의 유방이 거의 백등산에서 포위당해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게다가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거의 항복이나 다름없는 조약을 맺고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게 되는데, 그만큼 흉노적은 당시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세력을 몽염이 만리장성 너머로 밀어내고 흉노를 꼼짝 못하게 했던 것을 보면은 몽염 장군이 상당히 능력 있었던 장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허무하게 죽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서 진나라의 권력이 황간 조고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놀기 좋아하는 호에는 국정을 등한시하고 거의 스승이었던 조고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의 정치는 갈수록 혼탁해졌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진나라는 갈수록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최초의 농민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진승과 오광의 난입니다. 진승은 왕후 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는가 라는 말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후, 장군과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혁명적인 발언을 하고 생각을 했던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난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으로 반란이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자 위기를 느낀 이사는 향락에만 빠져있는 이세 황제를 만나서 국정을 바로 세우도록 간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나마 이사는 국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러자 간신 조고는 자신이 신하와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할 수 있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세 황제인 호해가 한참 여인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그런 시간에 이사를 면담하도록 시켰습니다. 한참 놀고 있을 때 이사를 들여보낸 것이죠. 놀이에 빠져 있었던 이세 황제 호해는, 이사는 왜 내가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여인들과 즐겁게 놀려고 할 때는 이렇게 나타나서 나의 향락을 방해하는가 하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 호해가 이사에 대해서 불만이 극도로 커졌을 때 간신 조고는 이사가 진승의 무리와 내통하고 있다는 혐의를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고문을 가하게 되니까 이사는 결국 자기에게 씌워진 거짓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호해의 명령에 따라서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의 시장에서 허리가 잘리는 형을 받고 결국 처형됩니다. 당시 감옥에 갇혔었던 이사는 황제의 사신이 와서 자신을 만나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신은 조고가 보낸 가짜 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몇 차례 반복되니까 이사는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진짜 황제의 사신이 와서 진상을 조사했는데 이사는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시장에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반역자를 처형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사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은 모두 차명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사는 처형을 당하기 전에 둘째 아들을 돌아보면서 네, 너와 함께 누런 개를 끌고 동문 밖으로 나아가서 토끼 사냥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을 돌아보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처형당했습니다. 여기서 황견지탄, 동문견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처형하면서 이사의 맏아들인 이유를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유는 이미 항량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전사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유는 삼천수라고 해서 삼천을 지키는 장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우의 삼촌인 항량에게 패해서 이미 전사한 상태였습니다. 이후의 죽음만 보고도 이사가 조고의 모함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신조고는 지록이마, 그러니까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했다는 고사로 유명한 간신입니다. 조고는 자신의 권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이 조고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 못하고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황제의 권세보다도 오히려 조고의 권세가 더 컸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조고는 2세 황제인 호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당시 황족이었던 자영을 황제의 자리에 올립니다. 그런데 자영은 지혜로운 인물이었죠.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던 인물인데 그는 자신이 황제가 되어봤자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황제의 자리를 처음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조고가 마음이 급해져서 자영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자영은 조고를 처치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있다가 유방의 군대가 함양을 쳐들어오게 되니까 유방에게 항복합니다. 유방은 자영을 살려두었는데 나중에 항우가 함양에 입성한 다음에 자영을 처형합니다. 그래서 당시 자영이 진나라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자영을 죽임으로써 항우는 진나라 백성들의 신망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방궁도 불태우고 진시황릉을 파헤쳐서 많은 보물들을 약탈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항우가 진나라에서 신임을 잃어버리고 진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영을 죽이고 아방궁을 불태우고 진시황릉의 보물을 약탈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항우는 나중에 전략 요충지인 함양에다가 수도를 정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팽성에다가 도읍을 정하죠. 그것이 나중에 항우가 몰락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한편 이사는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비자와 함께 순자에게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비자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어서 독사를 하죠. 나름대로 진나라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한비자와 힘을 합쳐서 진시황을 보필했다고 하면은 아마도 또 역사는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사가 길을 잘못 들지 않았다면은 그의 공적은 주공에 필적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사의 공적은 지대했던 것입니다. 주공은 공자가 이상적인 인물로 생각했던 인물로서 노나라의 시조이면서 주무왕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뛰어났던 인물이죠. 그런 인물의 업적과 이사의 업적이 거의 같았을 것이다 하고 사마천도 이사의 공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었던 것이죠. 이사는 간신조고의 게임에 빠져서 권세를 놓고 싶지 않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고 가족과 국가를 망쳤습니다. 이사와 같은 뛰어난 인물도 권력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간신조고와 같은 인물과 부하내동함으로써 황제 유서를 위조하는 등 조작을 통한 진실 왜곡으로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고 멸망에 이르게 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 뉴스 등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죽음을 눈앞에 둔 이사가 처형을 앞두고서 사랑하는 아들과 토끼 사냥을 다시 갈 수 없음을 한탄하는 모습에서 권세의 덧없음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소한 행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